이번 수업에서 저는 앱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도자공예를 해보는 수업으로 구성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연계해서 진행을 해보았는데,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앱을 활용해서 직접 도자공예를 제작해보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 그 전에 온라인 수업으로는 학생들이 도자기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리고 조선시대 도자기와 고려시대 도자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본인이 만들고 싶은 도자기 사진을 저장해 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실제 등교 수업에서 그 사진을 참고해서 도자기를 앱으로 제작해보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은 교실을 누비는 고래입니다. 부산 감천 문화마을을 방문하시면 입구에 골목을 누비는 물고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서 큰 물고기를 이루는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작품을 교실로 들고 오고 싶었어요. 하나하나의 물고기가 모여서 커다란 물고기를 이룬다? 마치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하나의 일련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협동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격상으로는 학생들이 등교를 했을 때 제작하게 될 그 작품을 계획하는 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등교 수업 때 제작할 그 작품을 위해서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원격 수업 때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서 직접 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등교 수업 때 자신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진행한 부분을 참고해서 실제 작품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서 1학년 2반 3D 한국 도자기 작품 V체크까지 한번. 온라인 수업을 먼저 하실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할 건지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글을 통해서 사전에 아이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한 다음 줌이나 혹은 실시간 수업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실습하죠. 아이들은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발상의 기회도 많아지고요. 또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수업 시간에 실시간 화상 수업을 모든 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정도를 파악하고 어떤 그 과제물을 진행을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질문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파악하고 피드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플랫폼으로는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서 띵커벨이라는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드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게시물을 올리고 본인이 수행한 미션들을 업로드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적을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그 보드에 올라온 게시물에 반응을 눌러주거나 댓글을 달아줄 수 있어서 학생들과 동료 평가를 하는데도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게임 기반 형성 평가를 위해서 워드월이라는 사이트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미로 찾기 게임이나 두더지 게임, 플래시 게임 같은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 게임들을 바탕으로 형성 평가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온라인 미술 수업을 할 때는 감상 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작품의 사진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는 다양한 주제별로 사진을 묶어서 온라인 전시회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아이들의 표현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위두랑이라는 학급 SNS를 사용합니다. 이 학급 SNS의 장점은 아이들이 서로의 사진에 댓글을 달고 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것을 등교 수업상에서 수업을 할 때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원격 수업에서 협동 표현 수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자신감이 없던 친구들이 글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채팅으로 남기면서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작품의 하나라고 인지하는 과정을 느끼기 어렵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대충 그려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기획하는 협동 수업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작품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지 함께 있을 때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협동화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같이 만들어가는 작품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한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업 평가를 할 때 띵커벨 사이트에 있는 보드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미션 과제를 수행하고 업로드를 하면 그 밑에 저의 평가 한 줄을 적어주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잘한 점,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점, 학생의 작품에 대한 칭찬을 구체적으로 글로 적어서 해주고 있고, 다른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동료 평가로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반응과 댓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표현 능력은 제각각입니다. 수준도 너무 다르고요.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결과물 자체만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미술 수업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또 그걸 어떻게 강조했는지 아이들에게 재차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무엇에 중점을 두고 그림을 그렸는지, 또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미술 수업을 온전히 느꼈는가 느끼지 않았는가를 평가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로 수업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미술교과는 학생들과 원격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격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으로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제가 시범을 보이는 영상을 녹화를 하고 수업 내용을 짤막하게 편집을 해서 학생들과 함께 구축한 미술 플랫폼에다가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학생들이 그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예습 복습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술 교과만의 그 교과만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술 밴드를 학생들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미술교과에서 생기는 공지사항이나 제가 만든 자료들, 그리고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사이트들을 업로드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그 플랫폼에서 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바빠야 미술 수업은 성공합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사전 수업을 해보셔야 돼요. 과학 실험을 하는 경우에 물을 스포이드로 한 방울만 더 떨어뜨려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미술 수업 역시도 직접 해보셔야지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지 아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많은 미술 선생님들께서 좋은 자료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선생님들도 멋있고 재미있는 미술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번 미술 수업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야 되는지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채화 기술을 배우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라데이션을 넣는 방법을 배우고 갈 것인지, 혹은 협동화를 할 것인지, 개인화를 할 것인지, 사전에 선생님께서 명확하게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셔야 아이들도 거기에 맞게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교육에 정말 필요한 역량은 감성과 공감, 그리고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미술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표현의 기능적인 부분만 가르치는 것을 이제 넘어서 각자의 예술적인 감성을 살려낼 수 있는
더 새롭고 창의적인 표현 수업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들도 다양한 플랫폼과 도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자유롭고 개성 있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예술교육이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